2부 시작하겠습니다. 1부에서는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만나봤는데요. 2부에서는 정치 현안에 관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,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. 예, 세 분 기다리는 우리 애청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근데 장성철 소장. 네. 아까 이병헌 의원이 전망했는데 영수회담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얘기가 나왔어요? 네, 지금 속보가 나왔고요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통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,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두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윤희석 대변인, 만약에 둘이만 이렇게 만나는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큰 결심한 거라고 봐야죠.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실 입장에서 영수회담 받아들이는 게 이득입니다.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술술 한자락 까는 얘기 나온 것은 뭐예요, 그러면? 뭘까라는데요. 뭐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.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이것을 대체로 이제 언론에서는 우회적으로 영수회담에 선을 그은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거든요. 너무 복잡한 해석한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 야당하고는 어떤 수준의 대화든 다 열려 있다.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론을 언급한 걸로 보고 그 결과 영수회담 받아들인다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. 협치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랑 만나지 않으면요.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법안 처리 하나도 민주당이 협조 안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예산안 처리도 안 해줄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국정 운영해요? 그러니까 최소한의 명목상으로 나는 만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안 도와줘.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분으로라도 이건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건이었다. 그래요.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보면 지금까지 정치권들이 그렇게 좀 잘 안 했어요. 김두수 소장,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자라고 하면은 꼭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. 뭐 다 섞어서 만나자라고 하고.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딱 양당밖에 없거든요.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두 당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이 약간 이제 70년대부터 시작한 영수회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표현은 사실 좀 올드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고 야당도 당 총재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 당수 이게 이제 영수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이 된 건데 지금은 그 명칭이나 형식 같은 게 그 약간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요.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소통과 뭔가를 이렇게 협치를 할 때 파트너는 야당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러면 진작 했어야 일이고 이제 새 대표 떴으니까 그럼 나름의 이제 정무 감각 뭐 이런 걸 대통령이 이제 회복한 것 같아요.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뭐 회담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수하니까 뭐 수가 머리 숫자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옷 소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. 아주 한자도 어렵고 그런 표현은 별로 안 쓰는 게 좋아요. 자, 국민의힘 상황 봅시다. 지금 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냐 아니냐 이걸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장성철 소장. 못 버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이 상황이 정리될 거다.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 사항이 과연 전통성이 있느냐?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이미지적으로도 안 좋아요.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계속 그만둬라, 네 책임이다, 체리 따봉, 뭐 내부 총질, 결국엔 네 책임 아니냐. 이런 비판을 계속 받을 겁니다. 본인이 앞으로 정치에 나가는데도 좋지 않거든요. 그냥 딱 끊고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만둘 것 같습니까?
그만 이 말이 참 그런데요. 그만 두시는 게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라면 그만 두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텐데 당내 상황이 이분이 없으면 뭔가 누가 수습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은 아마 자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.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아니면 지금 누가 수습을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당대표가 없으니까 당내 서열 2위는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? 근데 반대하는 쪽 목소리는 당신이 물러나면 수습이 된다고 그 얘기니까요. 그렇죠.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된다. 그래서 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거기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김두 소장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다 이렇게들 많이 봤잖아요. 네, 예. 요즘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예.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나섰거든요. 예.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냥 시중에 하는 말로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하고 좀 더 그걸 좀 뭐랄까 그 양반은 왜 그렇게 대통령하고 친해요?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누님이라고 그러고 일단 친화력이 짱이에요. 친화력이 전두환 짱인데다가 전 대통령 사이도 하고 뭐 거기다가 이제 대단해. 뭐 시중에 그냥 흔한 말로 술 친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접 기자회견 나선 거 보면 분명히 이제 비공식 신호는 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중지를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이고 비공식은 움직였는데 이 비공식이 너무 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권성동 대표의 뭐랄까 이 비대위 직무대행이라는 이런 정말 잘못된 처방이 나온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나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김태호 의원도 나오고 최재형 의원 같이 기자회견했고 그다음에 뭐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이렇게 보태는 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. 분위기를 반전하자 이런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연찬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거기서 당정 일체를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렇게 남마처럼 얽힌 그 서양에는 고르디우스 매듭이라 그러는데 예. 동양에서는 갈등이라고 해서 칡과 등나무가 얽힌 것 이걸 해결하는 길은 그냥 한 칼 내리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건 이제 개입해서 본인 역사를 분명하게 해서 이걸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하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염려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뭐냐면 이걸 하면 두 번째는 이준석과의 하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가기까지는 뭐 하니까 그냥 의원들 속에서 그냥 일단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이번에 영수회담 수용하듯이 예. 대통령이 좀 자신감 갖고 본인이 직접 개입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. 혹시 윤희석 대변인 지금 청와대에 상당히 좀 개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강한 그러니까 쇄신 쪽으로 봐야죠. 막 비서관들 정무 같은 네. 경우 1, 2 비서관 교체하고 네. 3분의 1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는데 네. 지금 청와대 쇄신과 윤핵관 정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예, 있다고 봐야죠. 지금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정치권에서 영입된 분들의 끈을 살펴보면 특정 몇몇 의원들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사람이 윤핵관 3명, 윤핵관 호소인 3명 뭐 이렇게 그 있었죠. 정도 예.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되겠죠. 그런 분들의 어떤 배경을 업고 대통령실에 왔으니까.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아마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 한 석 달 넘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대응 이런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문책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예, 대통령실의 인사와 이런 당내 상황 간의 정리하는 것과는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윤핵관 세력 정리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? 정리란 단어가 좀 세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을 한다. 즉 너무 가까이 가서 여기에 휘둘리는 모양새는 절대 안 된다는 예.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걸로 저는 봅니다. 사실 윤핵관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다면 대통령은 일단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게 순서는 맞죠. 네.
혹시 장성철 소장 지난번에 연찬회 때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오기 10분 전인가 나갔다면서요? 11분 전에. 11분? 네. 일부러 그런 걸까요? 저는 대통령을 보기가 좀 민망해서 그러지 않았을까. 뭐가 민망해요?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멀어지고 있다. 대통령실에 본인이 심어놓은, 본인이 추천한, 본인이 임명한 다양한 행정관들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얘기들이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. 그것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전처럼 신임하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얼굴을 보고 만나고 건배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곤란하다. 그래서 스스로 자리를 비켜난 것이다.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김두 소장, 대통령한테 윤핵관이 필요했던 것은 이제 일단 정치 경험이 일천하니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부터 어드바이스도 받고 또 그쪽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한번 또 관계도 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가교 역할도 좀 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런 그렇습니다. 차원에서 뭐 힘을 실어준 거고 인사도 하고 그랬을 거니까. 예.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행정력에서의 그 실무력이 못 받치고 뭔가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문책하고 교체하는 것, 경질하는 것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비서실,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가 최고여야 하니까요. 제가 한 20년 전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들어갈 때 예. 그때 당시 박원순 처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는 경쟁 상대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가 조선일보 편집국, 예. 또 하나가 삼성전자 삼성 비서실, 네. 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이다. 어쩌면 세 번째예요. 네, 세 번째. 참여연대가 거기하고 경쟁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. 그만큼 대한민국 그 청와대는 뭐 유능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.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들을 주로 이 지금 검사들이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제 시중에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정무 감각과 전략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좀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비서실장의 분류가 저번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실세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력이 있고 실무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실무형 비서실장인 것 같습니다. 이걸 과연 이제 실세형이나 정치력이 있는 분으로 좀 대체 가능한 행태를 해서 예. 보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윤희석 대변인 지금 이 시각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 쪽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윤핵관과 거리두기를 하는데 일단 새로운 사람 뽑으려면 이제 또 지금 검찰 쪽 사람들로 또 채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. 그건 아니죠. 검찰 쪽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 정무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맡길 수는 없죠.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 또는 여의도와의 관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쪽에서 데려온다는 얘기로 봐야죠. 검찰 쪽이 아니라. 예. 예. 다시 좀 돌아가서 혹시 장제원 의원은 내가 비서실장 할 걸 이렇게 후회할까요? 제안을 받았는지 본인이 제안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.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가셨더라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되고 예. 뭐 그런 것도 걸리는 데다가 인수위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하면서 바로 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또 견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. 예. 그건 이제 후일담이니까요. 장제원 의원하고는 장성철 소장이 친하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? 비서실장 관련해서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? 그때 그냥 소문만 난 거였고요.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에서 뭐 바른정당도 있었지만 정치를 쭉 해왔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썩 어떠한 정치력이 있다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죠.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했었는데
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신임을 거둬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흔적들이 최근에 여러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냐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. 다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지요. 네.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다.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또 냈고, 어떤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, 장성철 소장? 법원의 판결은요,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라. 그 말 아니에요? 판결의 취지거든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억지를 부려서 아니야, 나 권성동이 비대위원장 권한 직무대행도 하고 새롭게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상 상황으로 당을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비대위원회를 출범할 거야?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알던 예전에 그분들이 아니에요.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하면서 정의로운 얘기를 했던 분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참 권력을 잡고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일은 다시 뭐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투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판결을 통해서 다시 또 바로잡힐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은 난장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. 예, 제가 하나 보충 설명을 하면 당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의 그 정치적 함의를 다 따져서 그런 비대위 출범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그 구 최고위원회 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. 예. 당연직인 2명, 원내대표와 정책의장,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. 안 물러났으니까. 예, 이분은 사퇴를 안. 그럼 3명인데 여기 이제 당 대표는 직무 정지가 돼 있고요. 그럼 나머지 5명을 하나는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4명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 형식으로 간선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채우는 게 과연 민주적 정당성에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.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 원칙으로 그렇게 하라고. 자, 그러면 네. 법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당원 당규상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상임 정국위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들이댄 게 법원입니다. 똑같은 순환 논리예요. 그렇죠? 아니 근데 그 얘기 다 못하잖아요. 비상 상황이라는 아니, 것에 그래서 대해서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적인 당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당원을 바꿔서 아예 비상 상황을 정의를 하자 해서 이걸 그냥 그 소급 적용 아니에요? 그렇죠. 결국에. 소급 적용이죠. 그러니까 그건 또 맞아요? 법적 판단을 그게 받겠다고 하는 맞냐고. 건데 맞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. 당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면 진흙탕에 걸어 들어가서 문제가 가지도 못하고 뒤로 못 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오. 그러면 처음에 돌아가서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치. 그동안 걸어간 옷에 묻힌 진흙 생각하면서 이왕 더럽힌 몸 이렇게 하면서 이게 꼬인 거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를 열었은 그날 당일날 권성동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대할 수도 있었고 새로 뽑았으면 이게 수습이 돼가는 국면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당을 운영해가는 거는 비대위식으로 하지만 법적 지위는 최고위식으로 운영하면 이게 수습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구태여 비대위를 다시 고집하면 이게 가처분 신청하고 정면 충돌하고 수습이 안 돼요. 그래서 권성동 대표 본인의 어째서 사심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봐요. 좀 이성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신호를 안 줬고 이게 이제 꼬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진 거죠. 당무에 관여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비대위 살펴봤고요.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.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2가지 결정했죠.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 네. 추가 징계 가능성 있습니까? 없지 않아 보입니다. 만약에 추가 징계를 한다면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? 기존 징계보다 무조건 높은 걸 하게 돼 있다면서요? 단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. 예. 지금 만약에 더 높은 걸로 해야 된다면 탈당 권유 제명인데 탈당 권유를 설사 한다고 해도 열흘 안인가
예. 안 하면 또 그걸 제명인다고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제명인 거예요. 결국은 그렇죠. 아니면 당원권 정지를 더 부과할 수 있죠. 3년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. 아, 6개월을. 아,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아주 곤란합니다. 가능성이 왜 있다고 보십니까? 비상 상황을 해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위를 확실하게 끊는 거예요.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제명동을 해서 당원이 아닐 경우. 그러면 비상 상황이 돼서 뭐 법원도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고. 제가 또 이제 징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당내 분위기가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. 의원들이 모여서 물론 의총이 당원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원들 다수가 모여서 결의를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. 그 민주적인 어떤 얘기는 떠나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. 탄핵당했다. 결국엔. 뭐요? 당신은 당 대표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. 예. 한마디로 얘기죠. 탄핵당한 얘기죠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9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. 물론 그 날짜는 앞당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의원총회 공고를 받아들여서 제명 논의는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예. 일단은 또 변수가 있습니다.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요. 10월 20일 정도가 끝이에요. 그래서 그 전에 10월 10 며칠일 거예요. 10월 14일 날 임명됐다고 보도가 나왔으니까. 하여튼 뭐 20일 이전에 임기가 또 끝나니까 새로운 또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을 임명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빨리 임기 전에 처리할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예, 추가 징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안은 국민들이 지켜볼 때 이거는 그냥 정치 보복이다. 정말 찌질하게 그냥 계속 이준석 죽이기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. 이 사안은 이준석 대표가 이걸 대응하는 방식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. 이거는 정상적인 뭐 당의 어떤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서 내가 뭐 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냥 사실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일이고,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응해온 방식을 보면 다시 가처분을 내면 이런 보복적 징계는 법원이 볼 때 또 개입할 수도 있거든요. 대체로 개입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악수의 악수, 장고 끝에 또 악수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조국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는 별개로 하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결국 오늘이 된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어요. 정치는 보면 이렇게 순조로운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상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탄압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그 자기를 뭔가 던지고 막 이런 그런 어려운, 그러니까 다른 표는 없지만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동정표 같은 건데 네. 그런 것이 작동하게끔 지난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. 특히나 이제 그 부분이 결정적이라 봐요. 그 전 그 장관 때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 이준석만 계속 커지는 거죠. 네. 오늘 30분밖에 얘기 나눌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. 다음에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두 분 저희가 당첨자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먼저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요. 이제 가을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. 5년 내내 비데이만 꾸리면 되겠네요. 지금 비상인 것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박정민님, 오늘은 댓글창이 더 재밌네. 예, 죄송합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일 다시 뵙죠.